대통령하고 영부인은 합심해서 선거에 뭔가 좋은 결과를 내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고자세였다. 20몇 년을 알고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입시한다고요? 네,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 김지호 이름이 적혀 네, 있어요? 네. 아, 김지호도 그 같이 자리에서 먹었다. 먹은 거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거 같기도 하고. 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4년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에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청계산에서 검사 7, 8명이랑 그 소고기 드신 것도 이렇게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제가 네. 정말 인정하는데 너무 편파적이다. 확실하게 된 게 김혜경 여사가 의원 부인들하고 네, 식사를 10만 원 예, 좀 안 예. 되는 돈에서 9만 원. 그리고 한 건이 지금 확실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네. 없는 사실을 만든다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많아요. 원희룡 기사도 오마카세를 엄청 드셨는데 왜 그거는 검찰 수사 안 하냐. 딱 명만 없어요. 위대하다고 해요. 없는 것만 있는 당. 아,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은 국민이 없나요? 아니면 힘이 없나요? 힘만 남은 것 같은데.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비호감 특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출연자분들이 대체로 좀 비호감도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계 중에 가장 비호감이 높은 분 아닌가 싶은데요. 김지호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동생 같은 최고위원 후보 김지호입니다. 아, 우리 동생 같은 친근한 이미지. 저는 항상 전화 받고 콜백해주는 아, 콜백도 합니까? 만만한 최고위원 후보.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 김지호 최고위원 후보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호감 얘기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형 기본 깔고 가니까 요즘에. 아, 네. 네. 그리고 변호사 중에는 전원책 변호사 다음으로 하면 비호감도가 높지. 설주한 변호사 어서 오시고요. 그런가요? 아, 괜찮습니다. 비호감도가 높을수록 네. 존재감은 커져가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좋은 해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 가운데 지금 사과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윤경입니다. 제가 오늘 짧게 두 가지 사과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의 그 정성 어린 메일을 받았는데요.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논할 땐 비웃는다 제가 잘 웃는데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리고 지금 방금도 제가 빵 터졌잖아요. 근데 웃는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 편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무한대게 들어달라. 예, 그러니까 항상 5대 5를 맞춰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건 제가 이제 주의하겠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아무 때나 빵빵 터지는데 그거 조금 자제하겠다. 근데 웃음소리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책임이 좀 있는 게 원래 저렇게 웃지 않으셨는데 예, 좀 더 가볍게 웃어달라고 제가 주문을 좀 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하 이렇게 웃는 게 심지어 서정욱 변호사보다 제가 더 보기 싫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있었네. 예, 아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되게 호감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가 더 싫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조금 웃는 건 자제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제가 지난주에 그 주진우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설명할 때 일병, 이병, 상병, 네, 병장 네, 네. 얘기하다가 정영진 그 진행자가 들어오시려고 해서 에어포스 조용히 하라고 했다가 군부를 앞에. 전국의 에어포스가 다 지금 분노하셨다고 네. 하여서 근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에어포스 무시하지 마라. 전국 아, 백만 네. 맞아요. 예비역 에어포스들이 있는데 공군도 무시하셨잖아요, 저. 공익근무 공익근무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공익근무는 좀 무시해도 되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제가 가고 싶어 에어포스에 간 것도 대해서는 저는 현역 가고 싶었어요. 출퇴근의 아, 애로사항이 사과하겠습니다. 큽니다. 아, 그래요? 공군도. 여기도 공군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현역입니다. 아, 네. 아 원요. 맞다.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죠? 리볼드 아르기닌 네네. 5천 네. 그거 그 메일 다 왔나요? 네, 당첨자들이? 다 왔습니다. 심지어는 출연자한테 돌려주신다 해가지고 메일도 다 오고 오래일라가 물어봐야지 했는데. 주는 거예요? 네. 네네네. 출연자분들께 따로 네. 오늘 대신 이제 기력이 없음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기력이 네. 없어요, 전 비호감이고 기력이 없어요. 리볼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하여튼 여름 다가오니까 힘들 내시고요. 이제는 뭐 삼계탕 뭐 이런 거 먹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리볼드 아르기닌으로 모두 힘내고 올 여름 잘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힘 빠지는 힘 네. 빠지는 게 아니죠. 지금 여름. 정치권에 불타오르네. 뜨겁게 네. 불타오르고 네. 있습니다. 네, 문자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가 지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완전 뒤집어 놓고 있죠. 네, 이 커지는 문자 파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 5차례 문자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사실입니다. 이 문자 중에 처음에는 일부가 유출이 되면서 이 얘기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5차례 문자가 대부분 공개가 됐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더 있다고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어떤 내용이었냐 서로 약간 그 주장이 달라요. 네. 무조건 사과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익십을 당했다라는 게 이제 친윤의 주장이고 네. 그렇지가 않다. 이거 완전히 사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히지가 않았다라는 게 또 친한의 주장인데요. 네. 문자 몇 개 보고 갈게요. 이제 1월 15일 이제 무조건 이 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 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19일은 우리 1월 17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기 나와서 그 마리아 앙뚜아네트 발언을 했잖아요. 그 네. 이후입니다.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것이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 붙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그 뜻을 따르겠다. 따르겠다. 그다음에 이제 23일 요거는 이제 21일에 그 비대위원 사퇴 요구가 있은 뒤 일인데요. 네. 여기도 역시 그럼에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이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차례 모두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네. 우리 영어 단어 예전에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네버덜레스. 외웠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도우, 이분도우 등등등. 공부 열심히 했으면 역시 유학파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 문자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데 가볍게 이 상황이 뭘까를 제가 또 이 주말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렵게 막 생각해낸 건 아니고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명품백 사건 터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차마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한테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 혼자만 그냥 그 무게를 감당하시려고 이게 속썩이고 있다가 이제 한 말씀 한번 하셨겠지. 뉴스 계속 나오고 하니까 당신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말도 하지 말라고 나 벌써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 이게 몇 번 보냈는데 다 익십당했다고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 아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일식한다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화가 좀 많이 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사태가 발전된 게 자막 아닌가. 부탁드립니다. 자막. 라고? 출연자 개인의 의견. 아니 출연자도 아니고 시나리오 아유 저 완전. 인터넷에 있는 글들 한번 좀 네.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은 해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닌 걸로 저는 아닌 걸로? 판단이 드는데요. 그것도 아닌 걸로?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계속 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사 표시를 공적 라인을 통해서 피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부간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데 경로를 하실 일은 아니죠. 미리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공식 통로로 네.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죠. 거기에 대해서 네. 문자에 답이 안 왔다는 거 그거 하나 답을 안 했다는 거 가지고 지금 그거 딱 하나만 가지고 지금 네네네. 화를 내는 상황이냐? 화나지 그렇게 않을 보기는 거고. 아니 뭐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네, 네,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걸 아니죠. 안 해서 네.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과가 안 이어졌고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우리가 저희 당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논점이 하여튼 다른- 그 이제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신 네, 거지. 뭐 저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는 추정. 정극을 해야죠. 아, 시청하지 정극. 말고. 네, 시청하지 정극 말아야지. 있습니다. 예. 사과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예? 그러니까 그 몇몇 핵심들이 좀 있잖아요, 한동훈 그죠?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문자를 통해서 논의하거나 허락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허락의 의미라기보다는 당에서 이게 총선과 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에서 네. 총선 전체를 지휘하는 비대위원장과의 상의를 하고 싶었다는 뜻으로 어. 저는 받아들여요. 네, 그 표현이 네. 당에서 하라면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라면 내가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당에서 하라고 이 했잖아요. 표현이 네. 그러니까 이게 허락을 받아야 하냐 이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그렇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면 허락처럼 보이지만 네.
허락을 줘. 난 사과하고 싶은데 허락을 안 했으니까 사과를 안 해.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2월 7일에 대통령이 그때 KBS에서 예. 대국민 대담을 1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때도 대국민 방송 때 사과할 기회는 있었던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랑 상의해서 사과를 하게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는 진정성 그리고 자발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사과의 표현이 대통령이 얘기한 박절하지 못해서로 나와서 저희도 네. 이게 좀 아쉽다.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냈었죠. 그 물어보는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사과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해 달라. 그 얘기는 네. 나는 사과할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과거 전례를 보면 네. 내가 사과해서 지지율만 빠지고 더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라면 할게요. 그러니까 결정을 한동훈 위원장이 해주세요. 네. 요걸 아주 완곡하게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사업가로 갑니까? 아, 이거 완전 사업가죠. 아주 낮은 자세로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나오니까 말을 못 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같은 좀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면 뭔가 조율을 하든지 뭔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할 텐데 아예 그냥 내가 뭐 답변을 하거나 안 하거나 뭐 답변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 네, 않을까 네, 아예 네. 그냥 그래서 답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네.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네. 대통령실은 예.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거 봐라. 답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냐. 이 사람은 어떤 당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를 저는 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표현을 아주 강하게 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답장을 이렇게 막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이쯤에 다시 이제 그 문자가 공개가 됐어. 그래서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적으로 연락하면서 사과를 결정했고 뭐 사과를 했다더라. 이러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죠? 그 우려 때문에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할 수가 없었던 주장은 거고. 사적인 통로로 그런 공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아예 답을 안 한 상태에서 공적 라인으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딱 그 포인트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거 갖고 문제 삼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걸로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캠프 쪽에서는 해당 행위다. 네. 예.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논의도 안 했고 논의를 안 해서 사과 없어지 논리 구조가 네. 사과를 안 해서 여론이 나빠서 총선 총선을 망했다. 졌다. 그러니까 해당 행위다 이렇게 가는 거 하나랑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보낸 문자에 답장도 안 하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인연이 그렇게 깊은데 네. 문자에 답을 안 할 수가 있어. 뭐 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아하. 인간적인 거 예의의 문제 하나, 뭐 이런 거. 당의 어떤 총선 결과 문제 하나 두 네. 가지로 봐야 되겠죠. 네. 그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익십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좀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는 익십하시면 안 돼요. 기자님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당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하는 게 적절한가? 그 전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뭐 보냈어요. 익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 대표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적인 서운함을 왜 전당대회 앞에다 두고 이것을 당에다가 투영을 하려냐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운했으면 서운한 걸로 끝나야지.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그 일견에서 지금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보통 꼽을 때 이종섭 호주 대사의 런 사건 이 사건이 가장 컸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거의 3월달 접어들면서부터. 왜 그러냐면 2월 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그래도 올라갔고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한 해 만에 막 그런 약간 희망찬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네. 3월달에 접어들면서 이종섭 대사 사건, 그다음 대파 논란, 그다음에 2월 7일날 있었던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해가지고 의대 정원 2,000명 못 박은 거 여기서 다 날라간 거예요. 근데 뭘 이제 와서 이걸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해서 총선이 패배했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하고 영부인은
합심해서 선거에 뭔가 좋은 결과를 내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고자세였다.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총선 개입도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아니 개입하는 그러니까 게. 제가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의 심정 아니 다 이해를 내재적 못하니까 내가 진짜 나라도 번을 좀 해줘야겠어. 용산에서 오셨어.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 저라도 좀 이렇게 비호를 해야지. 언제부터? 두 분이 그렇게 너무 얘기하시는 유명하시네. 내재적 예. 관점. 아유, 대통령실은 그런 거지. 사실 아. 의식 흐름에 그 김건희 여사는 항상 네. 본인을 표현하는 녹취 그 어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정권을 잡아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사실 국민의힘의 대표가 있지만 네, 실제적인 뭐 총재가 대통령이고 네. 그럼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김건희 여사와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차이 약간 제가 생각하면서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좀 이원론적 사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형식이 있고 실제가 존재해서 실제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는 거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차려야 될 거는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고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이론론적 사고인가? 그래서 이제 형식이 결국 내용을 결정한다.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시지 않나. 인간 분석까지 전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렵게 간 것 같아요. 이원론. 너무 좀 아니 과했나요, 이거? 공과 사를 구분한다. 오늘 왜 이렇게 잘난 척하세요? 주말 지나고 비호가 월요일이 그런 문제. 말씀 하시면 안 돼. 비호가 비호가 하면 아니 근데 나는 비호감 5명 모여가지고 아니 막 근데 그 생각도 뭐하는 해봤어요. 근데 웃으세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답을 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 그걸 만든 건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라는 것이 네. 쭉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보냈는데 답을 갑자기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문자 내용을 보면 어떤 시일대로 딱 보면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발언 나오기 전부터 이런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시간 선으로 예, 따지면. 예.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20몇 년을 알고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익십한다고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지 이상하죠. 네,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예전에 뭐 많이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자기가 그냥 답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런 여지를 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답을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럴 수도 사람이 있죠. 갑자기 안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게 지난주까지는 동호회 회장 선거, 총무 선거에서 갑자기 동호회 러브라인으로 바뀐 그런 느낌. 또 이상한 소리 부적절합니다. 합니까? 이게 이거 참. 문자를 읽었냐 안 부적절해요. 읽었냐 이게 네. 이렇게 크게 거론될 일인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네. 대통령실 의중대로 됐으면 총선도 이기고 좋았을 텐데 그것대로 안 한동훈 됐다. 위원장이 대통령실 얘기 안 들어서 총선에 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우리랑 조율을 여의치 않고 결과가 나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 그리고 그 문자를 공개한 것 자체도 나는 정말 이렇게 낮은 자세로 네. 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만 우리 손을 잡았으면 네. 굉장히 조화롭게 갈 수 있었는데 네. 태도가 문제다. 아하.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지호에서 김비호로 저희가 일단 곧 잡혀가실 거란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을 안 바꾸겠습니다. 되는데. 아 근데 요 얘기를 우리가 사실 왜 다루느냐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 문자가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는 공개가 안 됐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과 의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개한 사람은 네.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의 매우 측근 네. 이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맞쪽은. 아니 핸드폰 본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핸드폰을 본 거잖아요. 아, 요걸 네. 두고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철규 의원을 지목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본인도 인정하죠. 네네 이게 문제는 이철규의 노력에 배우의 김건희 여사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철규 의원의 자기 장사인 것이냐, 네.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뭔가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것이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다 매우 부적절한 거는 맞죠. 부적절하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 당 사정이라 네. 참 이게 드릴 말씀이 많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밀한 이 사인 이거 사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렇지. 그 대신 사적인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적인 통로로 공인들 간의 사적 그렇죠. 통로. 이루어졌던 어렵다. 그 문자 내용이 그대로 네. 그냥
공개가 돼서 정치적인 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네.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을 닫고 살아야 되고 텔레파시로만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공개한 거라고 보세요, 대변인님은? 공개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 처음에 이게 나온 거는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방송에서 얘기한 게 시작이잖아요. 네. 네. 이게 공개한 게 아니라 언론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들었다 하는 거를 공개한 거잖아요. 네, 취재한 예, 내용을 당사자의 어떤 일방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제3자의 입을 빌어서 나왔는데 네. 뒤에서 뭘 그렇게 하라고 했든 이 사람이 우연히 했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예. 취재를 하신 걸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건 취재가 아니라 입수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문자를 그대로 누가 줬다는 얘기로 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해도 예.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1월달에 이미 기사가 일부분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조선일보를 나왔- 통해서. TV조선. 그때 보면 이미 나와 이걸 공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수한 기자 표현에 의하면 자기도 이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게 어찌 보면 당의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근데 이번에 이게 방송이 이게 나오게 된 것은 근데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철규 의원이 이걸 가지고 있었더라도 김규환 실장한테 예를 들어서 줬을 때는 이걸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김규환 실장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김건희 여사의 허락이 있었느냐? 그러면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엄연하게 이건 당연히 대화자 중에 한 명인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개입하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정치적으로 보면요,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님하고 한 그 녹취록을 처음으로 깠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얘기한 그 통화를 녹취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큰 획을 걷고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 레이드로서 처음으로 네. 당 대표랑 대화한 거를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큰 획을 걷다. 그리고 그 김규환 실장이 요 얘기를 한 2, 3주 전부터 할까 말까 이렇게 방송을 하셨어요. 내가 그래요? 그 요것을 제보해준 그 취재 당사자가 네. 결심만 하면은 그 어떤 모종의 뭐를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 그분이 아직 결심을 안 하셨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 바로 공개했다. 이거는 허락을 받고 시점 타이밍을 재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상세한 내용이 그냥 보도로 지금 막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도 그 의도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주저앉히기. 뭐 그렇겠죠. 아니 안 된다. 우리 당 망한다. 한동훈이 되면 그렇죠. 망한다. 예. 그 메시지를 용산이 주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럼요. 망하는 거 공개한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들어올 자리가 많았는데도 계속 지금 안 들어오고 아니 윤석 계세요. 대변인은 지금 네. 당에 공식적으로 저는 대변인직을 질문만 하기 하시면 때문에 다 대답을 해요. 제가 먼저 말을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된 상황은 누구에게 제가- 더 손해입니까? 누구라는 거는 용산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측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후보 측입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용산의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용산의 손해이자 그럼 용산의 손해라는 건 원희룡의 손해입니까? 그렇게 다들 해석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저한테 질문 다시 하시는 거예요? 전 비호감이니까. 그럼 요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말에 국민의힘이 이제 연판장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아. 이게 제2의 연판장이 나올 뻔했는데 네. 이제 그 이른바 익심 논란을 가지고 이제 일부 원외 인사들이 친윤계 원외 인사겠죠. 당 대표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논란이 되자 취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심지어는 선관위원인 분도 같이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회견장에 올 거야 이름 올릴 거야 연판장 뭐 다 안 할 거야 이렇게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을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연판장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저 약간 좀 자랑은 아니죠. 참 우리 생색 하나만 좀 내고 가자면 요 그 타임라인 보니까 네네. 15일 날 이제 그 문자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17일이 아마 맞아요. 김경률 회계사가 여기서 문제 발언을 이제 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그 상황이 좀 급박하게 좀 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용산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불편했던
그런 이제 지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용산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 혹시 김경률 회계사의 이 발언도 한동훈 위원장 쪽과 함께 상의된 이런 발언 아닌가 하고 굉장히 혹시 불쾌한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생생 한번 살짝 내보고 싶어요. 네. 여기가 촉발이 됐죠. 네. 이 장면만 근데 이제 이제 뭐 마리 앙뚜아네트만 얘기하면 됐는데 네. 난잡한 사생활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연판장까지 얘기 나왔는데 연판장은 하여튼 다시 이제 안 하기로 한 연판장 거죠? 이야기를 근데 되게 매우 네. 불편할 거니까 한번 아니 말씀.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안 불편해요 별로. 아니 그러니까 이 연판장 안에 선대위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음. 뭐 지금은 그분이 그만두시겠다고 선관위원. 선관위원 그만두시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그 이 내부에서 원외 인사들이 그냥 움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뒤에 누군가가 있다. 움직이게 한. 당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저희가 네, 완전 그렇죠. 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외가 힘이 세다 이번 선거는. 숫자가 많다. 90대 164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원외 힘이 전당대회에서는 크다. 네. 거기에 이제 천착을 한다면 원외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외 중심 모임은 천목회라는 데가 있고 네. 또 최근에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를 새로 뽑았어요. 네. 그동안 안 뽑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됐고. 네. 근데 네. 다른 원외 모임도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이름 나오는 몇몇 분들 이 연판장이 아니라 사퇴 기자회견 올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네, 네. 이 모의 사퇴 기자회견을 주도하고자 했던 분들의 몇몇은 그 또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속한 분들이에요. 네. 예, 그러면 네. 대충 그림은 그려지죠. 아. 예.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리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각 캠프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네 명의 후보. 네. 왜냐하면 각 지금 캠프가. 그 나온 원외 당협위원장 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던 분이 3명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은 최고위원 출마를 한 분이에요. 이번에. 네. 그러면 저희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서로 간에 대표 출마하신 분들하고의 런닝메이트 관계를 자처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대충 그림 그려지죠. 저는 요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계속 맞서요. 박종진 네. 당협위원장. 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이분이 네. 선관위원이잖아요. 네. 근데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관위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 정말 큰 해당 행위입니다. 네. 정말 이런 행위를 잡아내라고 선관위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선관위원이면서 이러한 행위를 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지금 황우여 비대위 정말 비판하고 싶은 거는 네. 본인 사퇴 내가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사퇴하겠다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사퇴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주의 조치를 취했어요. 사실상 이런 편파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네. 방조하고 있고 황우여 비대위 자체가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그냥 선관위원으로서 네. 어떤 후보를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누구를 네거티브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한 거잖아요. 네. 상당히 죄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냥 주의 조치하고 그러면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그 당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이 네.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도 네. 그냥 손방망이 처벌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황우여 비대위 자체가 네. 굉장히 치우쳤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 김비호 후보께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이 더 많아요. 어디 출마하신 분이에요? 어느 여태까지- 전당대회 관심이 출마했냐고. 많아.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적극적인 논평이었어요. 친구 같은 후보 김지호입니다. 동생이라며. 동생이라 맞아. 동생이라고 동생 그랬어. 친구 다 됩니다. 자기가 헷갈려. 만만한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하여튼 이 이슈가 지금 제일 크게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리 어떻게 돼요? 선관위원 네. 관련해서는 이제 선관위원들이 여러 명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경고를 한번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 준해서 처리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선관위원은 그냥 경고로 그치고 네. 한 분은 사퇴한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은 네. 좀 그렇다 뭐 이런 시각. 그다음에 이 황우여 비대위의 모토는 뭐냐면 전당대회 잘 치르려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발 좀 문제를 일으키지 마. 문제를 일으켜도 제발 좀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음. 혼탁합니다 지금. 편파적인 지도부는 뭐 민주당도 있으니까. 네. 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해합니다. 예, 그 이해하죠. 원희룡 후보가 네. 이제 JTBC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사적 공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맥락인지 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질문에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적 공천에 대한 질문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네.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밝히겠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공천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네. 가족과 상의를 해서 그 공천을 행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제 네. 가족 누가 어떤 후보 공천에 어떤 논의나 관여 비슷한 거라도 했다는 건지 밝혀라. 비슷한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이거 사과 안 하면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네. 갑자기 사적 공천 논란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나오는 건가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전문가 등판할 수 없지만 등판입니까? 제가 들은 소문은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네. 뭐 비례의원 관련해 가지고 네. 뭔가 좀 가족과 연관이 있는 분이 됐다 이런 소문은 좀 있더라고요. 아 가족과 소문은 관련 많죠. 예. 아 관련 있는 근데 분이 저는 원희룡 후보가 네. 정말 선거 캠페인이 잘못 가고 있다. 방식이. 아, 요거 일단 알고 있는 거 얘기하세요. 사적 공천 누구 에? 누구 들어보셨나? 아니, 모르죠. 이것도 보세요. 자, 네. 가장 잘 봐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다 인척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인척은 혼인으로 연결된 그렇죠. 부인의 뭐 관계자거나 이런 관계잖아요. 거죠. 네. 그럼 부인하고 연결된 사람. 그렇죠? 내가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서 이 사람의 혈연 관계인 사람하고 네. 연결된 관계. 네. 그럼 대충 누군지 떠오르잖아요. 그럼 진 씨를 찾으면 되는 건가요? 진중권? 우리가 아는 그게 진실은 아니라 진수희 전 장관밖에 없는. 있잖아. 회사. 아, 뭐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직장 동료일 수도 김현장이요? 있잖아. 아니 뭐 저는 김현장 얘기 안 했습니다. 뭐다 아시네. 가장 가까운 아, 가족은 네. 뭐 부인 아니면 자식이지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문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꺼내는 게 대단히 이건 좀 위험한 그죠. 의혹 그래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네. 뭐 공격할 수 있어요 선거 때. 네. 이게 당내 선거고 아니, 지난 선거 과정을 보자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서로 막 껴안고 부둥켜안고 막 다 했는데 그 원희룡 장관 지역구도 많이 갔잖아요. 네, 거기서 네, 네, 네. 김치찜도 먹었잖아요 그때. 삼겹살집에서 그 네, 네. 소고기 먹어가지고 그때 그 식당을 가서 김치찜을 먹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몇 달 지나서 두 분이 경쟁을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는 현타가 와요. 이게 정치가 이런 거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아 그냥 뭐 친구 같고 동생 같고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참에 그냥 민주당이나 가까 생각도 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골수 국민의힘인데. 골수요? 골수. 저는 그냥 합리적 우파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라는 정도로는 아닌 것 같고 이번 선거 치면 죽는다라든지 뭔가 하여튼 있으니까 중요한 특히나 이제 질문이에요. 이번 사건은 뭐 한동훈 위원장 측이 막 공격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지금 엄청나게 막 꺼내놓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예. 이제 승부는 나겠죠. 네. 그 다음에 당이 어떻게 될 거냐. 예. 그러면 이분들도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누가 당선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이게 절박한 거예요. 그냥 당내 비주 내가 지면 당내 비주류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여당이어서 그래요. 아. 대통령을 보유한 당 예. 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반을 넘어간다. 예. 우리나라 5년 단임제라 그런 거예요. 어느 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대를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한 전당대회가 아니다. 네. 게다가 정치를 거의 안 했던 분이 갑자기 와서 당권을 접수할 상황이 온다고 예상을 한다면 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당에 공고한 세력도 없고 네. 의석수도 제일 적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네. 세력이 완전히 재편되는 생활 안 할 수가 없을 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셀 수밖에 없다는 아. 판단을 해봅니다. 세력의 재편이라는 게 뭐 분당이든 뭐 대통령 아니, 출당이든 그러지는 않을 것 정계 같아요. 개편이든 이런 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그럼 우리 당 저희 당은 망한다는 얘기인데 주류의 교체 정도. 당 밖에 나갈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냥 이 나가면 안에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를
불과 몇 년 전에 했고 밖은 안엔 춥지만 밖에 나가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럴 일은 없어요. 민주당에서도 비명계들 그 수모를 당하고 계속 붙어 있잖아요. 안 나가잖아.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미래 나갔잖아요. 가셨는데 왜 또 뭐 그거를 왜 무시하십니까? 새로운 계신 아. 분이 있잖아요. 예?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어디요? 누가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아니, 빨리. 진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어. 미안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오지랖 넓어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원팀입니다. 제가 비호감 많네. 아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게 되면 기존에 뭐 아주 크지도 않았지만 갖고 있었던 그 작은 권력이라도 완전히 다 놓게 되는, 그래서 이제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거의 목숨 걸고 지금 설령 이게 네거티브로 흐르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다. 복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복구 불가능하다. 아하.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진짜 이거 상처 회복이 그걸 안 그게 되겠네요. 걱정이에요 저는. 네. 그걸 걸러내야죠. 지금 나온 얘기들이 이걸 주워 담고 야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그 얘기 끝났고 이제 우리 다시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안 돼. 제 가족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 문자 막 오픈되고 가족은 안 이러면 건드려야 돼. 그 네. 힘들어요. 국민의힘의 그 세력 지형을 봤을 때 세력 지형을 봤을 때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러면 그 정도로 네. 대적할 만한 세력이 있냐? 네. 당 안에서만 찾으면 네.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뒤에 있는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느냐? 정말 큰 에너지, 원자력을 제공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 아 드래곤 힐? 그럼요. 원자력. 이 원자력은 전당대회가 끝나도 계속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고 그럼 그 에너지를 안 받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버티고 있으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짜리 당대표다. 아하. 버틸 수가 없다. 당 대표 되더라도 아니,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계속 그런 얘기 꺼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예리하고 풍부한 논평이에요. 아니, 본인이 아니고 지금 좀 세상 감동합니다, 요새 지금. 좀 빙의를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왜 저는 사실 제가 이 얘기 하고 있는 것도 좀 네. 웃겨요. 많이 문자, 웃겨요. 문자 읽었냐 안 저희도 읽었냐 이 자체가 사실 내가 이런 것까지 논평해야 되나? 근데 방송국에서 하는 걸 어떡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아. 저럴까를 머릿속에 그렇지. 계속 생각하고 운전하면서 옵니다. 아하. 이해를 해주세요. 아, 그 결론이 이제 오늘 쏟아내시는 예, 거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사실상의 당의 그런 주인 이분이 네. 용산 어둠의 집에 계신 이분이 계속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한동훈 네.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상당히 시끄러울 거다. 정리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원자력은 어쨌든 핵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네. 분열이라는 거 이 단어 우리가 놓칠 수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탈원전은 아니네요. 네, 그럼요. 네. 훌륭하신 분이네. 그럼요. 태양광이라고 곧 하지. 가겠습니다 지금. 자, 하여튼 요 이슈는 요 정도 볼까요? 네. 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입니다. 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하고 김혜경 씨에게 각각 날짜 너댓 개를 제시를 하고 그중에 하나 선택해달라라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이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이거 완전 국면 전환 쇼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랑 어떻게 저 검찰이랑 전면전 하는 이 겁니까? 전면전으로 아니 뭐 보이네요.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예. 뭐 검찰은 이판사판이신 것 같고요. 검찰이 이판사판. 예, 저희는 뭐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예, 그렇게 탄핵 조사를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실 제가 요 사건 관련해서 네. 선거 끝난 4월 11일 음. 날 제가 수원지검 소환을 받았습니다. 아, 조사 그래서 받고 오셨군요. 네. 어떤 법인 카드가 사용이 됐는데 4년 전에 네. 87,000원어치 쌀국수를 먹었답니다. 쌀국수를 네, 그렇게 드셨어요? 점심에. 아하. 근데 분짜 드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쌀국수 단품인 것 같은데요. 단품인 것 예.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 김지호 이름 적혀 네, 있어요? 네. 아, 김지호도 그 같이 자리에서 먹었다. 먹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4년 전 거를 검찰이 이름만 있으면 업무 추진비를 다 영수증을 까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를 불러서. 아, 그래서 당사자시네. 예, 제 이름이 있길래 네.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4년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에헤이. 나 혼자 87,000원은 못 먹었다 쌀국수를. 그렇지. 당연히 혼자서 못 드셨겠지. 예, 뭔가 좀 간담회를 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평일이라 네. 저희 가족들은 절대 먹지 않았다.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 학교를 가고 학교 다니는 애를 강제로 와서 먹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유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어.
저는 어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청계산에서 검사 7, 8명이랑 그 청계산장 한 번에 제일 나 싫어하는 어제도 갔어, 겁니다. 어제도 갔어. 250만 원어치 청계산장. 그 참 소고기 드신 것도 이렇게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제가 네. 정말 인정하는데 너무 편파적이다. 아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87,000원 한 건이었어요? 한 건 더 있었어요. 17만 원어치 한정식도 먹었답니다. 점심에. 네네. 그럼 누구랑 먹었는지 뭐 언제 먹었는지 해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한정식. 그게 이제 경기도용 법인카드인 거예요. 업무 네네. 추진비 제 이름이 카드.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그때 뭐 한창 간담회를 많이 하고 제가 활동이 많았던 시기라 아. 그랬을 것 같다. 제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명부를? 그게 그 배모 사무관이었어요. 아, 그럼 요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언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소환 통보가 있었냐? 네. 2018년에서 2019년 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이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제 배모 씨 방금 말씀하신 별정직 공무원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라는 혐의거든요. 네. 이제 배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은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아마 이렇게 김조 대변인처럼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두 부부를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저 이런 일 사건이 있어 제가 항상 가장 큰 질문은 이 사건이 있으면 한 통의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이 기소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배모 씨가 지금 선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재명 대표 부부 전 대표 부부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2018년 19년에 있었던 네. 일을 저는 이게 항상 제일 궁금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더구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다시 요건이 예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한 사건을 다시 이렇게 끌어가지고 아 경찰은 그럼 배모 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가요? 무혐의 네네. 처분은 그냥 한 네네. 건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좀 저도 이거 검찰 수사가 너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을 빨리빨리 내줘야 되는데 뭐 기소를 할 거면 기소를 하고 불기소를 할 거면 불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걸 조금 어비일학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어떤 탄핵 국면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소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비판받을 소지가 네네네. 충분하다고 보고요. 조금 빨리 그러니까 결론을 빨리 내주는 게 필요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늦어지는 부분 등이 오히려 검찰이 스스로 이런 비판을 오히려 네. 자초하는 것은 근데 이게 아닌가. 법인카드도 이게 금액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크면 네. 검찰에도 좀 이게 힘이 좀 더 실릴 텐데 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조금 금액이 좀 조금 너무 좀 그러니까 짜이지 확- 않나요? 확실하게 된 게 김혜경 여사가 그 의원 부인들하고 네, 식사했어요. 10만 원 네. 좀 안 되는 돈이죠. 9만 원. 그거 한 건이 지금 확실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집으로 네. 뭐 초밥이 가고 네, 뭐 네, 소고기가 가고 과일이 가고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거기 관련됐던 분이 양심 선언까지 했고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했고 돈은 이렇게 했고 배소연이란 분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한 거다. 나중에 뭐 돈도 받았다는 등 막 법정에서 진술 뒤집고 이런 비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네.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고 경찰에서 무혐의하고 이건 솔직히 네. 절차적인 문제니까 이걸 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든다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많아요. 그렇죠? 원희룡 오마카세도 조사하면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원희룡도 저는 원희룡 원희룡 몰라요. 기사도 오마카세를 엄청 드셨는데 왜 그거는 검찰 수사 안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안 되지. 저는 제 좀 얘기는 형평성에 같이 형평성 공정과 같이 맞자는 상식에 얘기구나. 의해서 조사를 했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잘못은 했네. 그거. 업무상 먹은 거까지 같이 문제 맞자는 거 아니야. 삼는 건 아니고 이제 업무 외에 이제 예를 들면 사적으로 이용한 거냐 요걸 이제 보는 거죠. 일단은 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네. 뭐 당사자가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조사해서 아니 뭐 검찰이 정말 흥신소입니까? 그냥 몇백 명 투입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네. 뭐 뇌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계속 조사하고 기소하고 망신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뭐 많은 여사들 김건희 여사 뭐 또 김혜경 여사 등등이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슈퍼챗에는 또 김옥희 여사가 만 원의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은 수원지검 입장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의심하고 있는 거는 법인카드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민주당이 이제 검사 탄핵에 네. 나섰는데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여기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던 민주당 곽상원 의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사위로 또 유명한 이 곽상원 의원이 기권을 행사했죠. 네, 네. 이거 굉장히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좀 약간 화가 많이 좀 나셨던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네. 지지자들 화가 났냐면요. 네.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 1년 전부터 계속 공방이 있었고 음흠.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 그 정보에 학습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고 검찰에 의해서 날조된 사건이다. 여러 회 술파티로 진술을 조작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안보수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떤 금전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 뭐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와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그 사건을 진행했던 박상용 검사가 탄핵해도 맞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약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곽 의원님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 들여봐야겠다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지자 입장에서는 왜 내용을 모르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남의 네, 일인가. 그러니까 내용을 아마 이분 판단은 모른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이게 탄핵으로까지 해야 될 근거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네. 부분도 네.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예. 좀 섭섭해하셨던 것 예, 같고 예. 제가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그 입장문 낸 것들을 음. 이렇게 붙여서 좀 설명을 공개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네. 이걸 보시고 현명한 좀 판단을 해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제가 뭐 다 이해해요.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그는 뭐 자유의 네. 자유 의사니까 뭐라고 안 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거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네, 네. 뭐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아까 뭐 무슨 뭐 연어 초밥을 어떻게 하고 회유를 했고 뭐 무슨 안보수 회장은 뭐 회유를 당했고 뭐 네. 계속 그 얘기 네, 하시는데 이게 사실로 확정된 건 아직 없잖아요. 네, 네. 의혹과 정황만 가지고 국회의원이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네, 네. 본회의에서 그러면 의혹과 정황과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졌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그런데 네. 그 표결이 탄핵 표결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 탄핵 조사. 그러니까 조사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표결은 아니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조사. 맞다. 끝나셨나요? 할 말이 없어. 아니 근데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네. 뭐 오늘도 그러니까 그 박상용 검사 이미 실명 다 거론됐으니까 네. 그 부분이 개인적인 뭐 탄핵 조사 사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개인적인 용변을 어쩌고저쩌고 그 문제 있잖아요. 네. 울산지검에서의 사건. 근데 그것도 지금 발 빼고 있잖아요. 본인은 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아니라고 있죠. 하고 있고 네. 관련자들도 뭐 아니라 당시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에 대해서 의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일단 법사위에 회부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을 탄핵 사유로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건 확인조차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 발언을 했던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자기는 박상용이라 안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검사라고만 했다. 나는 좀 불분명한 사실에 네. 대해서 이것을 탄핵안으로 넘긴다. 아. 이 부분을 조금 더 치밀해야지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아, 그럼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금 큰 숙제를 갖고 있어서 그 숙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당의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뜻이 당연히 아마 이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당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간다. 이거는 뜻을 달리한다고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다시 밝히기는 당론이 결정이 되면 네. 다른 사람이 그건 마땅히 따르겠다. 따르겠다고 대신 얘기했기 이제 요 때문에 현재까지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찬성표 던지기 좀 네, 어렵다. 네. 징계 논의는 별도로 없는 거죠. 아유, 그럼요.
자유롭게 투표하게 두고 아니 이게 저희는 욕은 민주당인데. 그냥 알아서 먹고. 네. 국민의힘하고 다릅니다. 당에선 징계 안 해도 아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자들이 징계하고 다르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 아 다르죠. 같습니까? 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다르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 이게 비호가 웃으세요. 이분이 이제 초선돼서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당의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다. 다른 분도 아니고 특수한 또 신분이 있잖아요. 민주당 너무너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물론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하나하나 가지고 반대도 아니고 기권했어요. 기권한 걸 딱 하나 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171명이라 한 명이지. 없는데요. 저는 뭐 내용을 좀 제가 정보를 제공한 거고 뭐 지지자들은 불평을 얘기한 거죠. 당에서 뭐 공식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각 당에 대단해. 네. 당 명만 없어요. 위대하다고 해. 없는 것만 있는 당명입니다. 우리 당이랑 달라. 네. 아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은 국민이 없나요? 네, 아니면 힘이 그렇죠. 없나요? 요즘 힘만 남은 것 같은데. 왜요? 오늘 잘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발끈하겠는데요. 아. 아 왜 또 나한테 경로할 것 같아. 힘이 없다니까. 네. 자 계속 또 볼까요 뉴스들? 아, 네,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연임 공식 도전을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할 것으로 보이고 김두관 전 의원도 당 대표 출마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득표까지? 네. 근데 지난번 선거 아니 저는 의도적으로 약간 퍼센트 올려줄 것 같아요. 오히려 지지자들이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쪽에서 아 모양새 너무 좋게. 이러면 안 한 된다. 80대 20 정도 나올까요? 뭐 대충 이렇게 비율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무서운 게요. 네.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앞에 국자가 나오면 네. 이것도 이상한 그러니까 생각이 두 나잖아요. 사람 다 힘든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김두관 두 사람 다. 또 보면 지난번에 77.77% 나왔잖아요. 네, 잊을 네. 수 없는 7777. 네. 그거보다 낮게 나오면 또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것과 국자의 사이가 나와야 되지 역시 않나? 85대 15가 85 역시 최고인가요? 네. 조금 더 써봐요. 그럼 한 88대 10 아니 정도? 좀 낮춰야지. 내리라고요? 근데- 85대 15가 근데 제일 좋은 것 당대표 같은데. 네. 그게 얼마예요? 기탁금이?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예전에는 지난번에는 한 얼마?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아 김동원 의원님 참 8천만 원. 모르겠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아. 대충 한 70대 후반에서 90 좀 아래까지 정도 아마 지지율이 나오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 요 정도로 저는 생각하면 어느 되겠죠? 정도 뭐 그냥 맞춰주지 해석을 하자면 않을까? 그런 건데 참 이런 네. 숫자 얘기를 한다는 게 슬픈 얘기잖아요. 아니 억지로 저는 민주당에서 좀 투표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아.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득표율은 77.70%가 맞는데 투표율은 35%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원들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더 높은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투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하고 굉장히 세게 아, 붙고 지금 있으니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네.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최고위원들이 조금 다양성을 확보해주면 그 치열함이 붙으면서 좀 흥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고위원들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아 또 있습니까? 뭐 아, 동생 같은 찐명과- 최고위원이 있고 네. 훌륭한 유능한 최고위원이니까 아주 다양해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이전 투고 녹취록을 까질 않고 막 이런 일시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니까 좀 화제가 안 되는데 아, 그것도 있군요. 나름대로 막 우리도 문자 차별하고 막 있습니까? 지금 공개합니까? 하나 공개하시죠. 저희는 그런 게 없죠. 있어도 공개 안 하죠. 이 동료끼리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아하. 민주당인데 절대 안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중에 지금 김지호 최고위원 후보자의 출마자의 장점은 뭐예요? 저는 동생 만만한 같은. 최고요. 아하. 전화하면 항상 받고. 아 친근해. 그럼요. 예. 아유, 뭐 콜백 항상 하고. 아, 눈이 참 선해 그리고. 이날 가서 발언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아 그렇지. 그리고 전 시간이 많습니다. 아. 안 바쁩니다. 아 다른 일 없고. 당무에 집중할 수 있어. 예. 예, 엄청난 장점. 집에 잘 안 들어가시죠? 아. 네? 집은 잘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당일에 집중하시느라고. 네. 아예 아닙니다. 집은 아, 근데 잘 들어갑니다. 원외에서 출마하는 분이 정봉주 전 의원도 있잖아요. 네. 말고 또 계신가요? 네, 최대호 시장님도 아. 계시고 음. 박완희 의원님도 죄송합니다. 계시고. 네. 아, 그래요? 다 이제 네 분이신데 컷오프 그러면 네명 언제죠? 중에는 언제? 14일 날 합니다. 아하. 아 14일 날. 너무 안 알려졌어. 제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지난주에 대구랑 부산을 쫙 갔다 왔는데 아 분위기가 좋아요. 뜨거운 정말 동생 아. 같은 최고원이 먹혔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막 하고 막 아 영남 지역에서. 막 영도다리 막 앞까지 쫓아가고 막 아하. 그래가지고 확실히 다른 마음을 뭐 저 샀습니다. 똑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마음을 샀습니다. 네. 아니 저만큼 절박하시진 않더라고요. 대구를
가나 부산에 가나 그분들이 계속 같이 오시죠? 어떤 뭐? 아니 그 막 응원하시는 분들, 이게 하트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저 혼자 갔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민주당 전당대회도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그다음 뉴스 어떤 거 있습니까? 네. 경찰이 오늘 최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의 일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가장 주목받은 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불송치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송치. 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 결과 비슷하게 어쨌든 네. 임 전 사단장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혐의가 없다는 거죠? 네, 불송치라고 하는 것은 뭐 네. 안 넘긴다는 거니까 네네네. 빼고 간다라는 네. 취지니까요. 네,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하고 7여단장 포함한 군 관계자 6명에 대해서 송치 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말입니다. 가죽하는 약사님께서 무려 7만 9천 원. 아 깜짝이야. 왜 7만 왜 7만 9천 7만 원이죠? 9천 원은 뭘까요? 보통 요거 이제 옷값 같은 게 이제 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7만 9천 원. 79년생? 아, 혹시 그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 79. 79%. 네, 너무 치우쳐지는데. 대단한데. 아니, 뭐라도 해서. 내일 또 받으시겠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저희 돈 벌 건 다 번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예. 가닥을 잡았고,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네.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임 전 사단장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단 경찰 쪽에서는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른 건이니까 수사 다른 외압 거. 건이니까 혐의가 다른 게 그러네요. 들어가겠죠. 거기는 그렇고. 아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건 검찰에서 다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검찰에서? 검토를, 예, 어차피 불송치 했지만은 네. 이거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부분 수사를 뭐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근데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이게 뭐 어떠한 이유에서 한다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쉽게 납득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저도 이제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록 모르고 그냥 뭐 남들이 떠드니까 옆에서 뭐 이렇게 하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고 조금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이건 상당히 국민들이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네네네.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정부의 입김이 그래도 더 직접적으로 쏘일 수 있는 곳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경찰이 더 포지. 그런가요? 검찰은 그래도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수 네. 사건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저는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까지 갑니까? 군대에서 사고 나면 네. 백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다. 이런 정서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네.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그런 의견을 받은 건데요. 네. 네, 수사심의위원회. 네. 경북 경찰청이 비겁하다. 본인들이 자체 판단하기 어려워서 결정도 못하고 네. 수사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돌리면서 면피용으로 지금 이렇게 처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네. 요걸 가지고 최상병 소속 대대에 있던 이용민 중령이 전화를 이제 임성근 사단장한테 보고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임 전 사단장을 임 전 사단장하고 경북 경찰청장을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무슨 주장이냐면 경북 경찰청장이 수사심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 수사심의를 개최하려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요 주체들이 원해야 되는데 그 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수사심의를 개최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요거를 열어가지고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라고 네네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여튼 뭐 요거는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을 더 거세게 아마 그럼요. 몰아붙이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뭐 조사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네.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상황. 이제 그 명품백 수수 네. 관련해서 네.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일정을 조율했던 그 여사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다. 네.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최재형 씨와의 뭐 통화 내용, 문자 내용, 미공개 대화 내용 같은 걸 같이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럼 요걸 받은 검찰 수사팀은 그 다음 수순이 수사 순서상 김 여사 소환이 될 텐데 네. 이게 가능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소환 아니, 사과도 하신다는데 왜 소환해서 포토라인 써서 네. 사과하시면 되잖아요. 그 당시도 사과하려고 했던 것인데. 용산에서 좀 힘들겠죠, 뭐 그 선택을 하기는. 저는 용산에 관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전혀. 이제 디커플 어떻게 이거는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예. 이거는 뭐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고민을 할 텐데 물론 용산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 네. 여사 측에서 많은 자료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추측컨대 최재형이라는 분이 일부러 삭제하고 안 줬던 검찰에 주지 않았던 그런 문자 내용들 같은 것도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친분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막 얘기한 게 막 나오잖아요. 네. 무슨 뭐 그러니까요. 고학력자 퍼스트레이디를 맞이하게 되는 거냐, 뭐 조국 빠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좀 환심을 샀다는 얘기죠. 네, 네, 이런 네, 내용은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있었죠.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탁하러 온 사람들이 네. 많았다. 마치 옛날에 뭐 이렇게 고관대작집 네. 앞에 막 네.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이 보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걸 영상이랑 그 서울의 소리에서 갖고 있는 영상이랑 실제 직원 모습을 확인할 때 그 사람으로 확인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라는 직원이었다. 거예요. 쇼핑백을 예, 들고 있는 예, 사람이 거기 영상이 있으니까 네. 딱 보니까 그래서 그럼 뭐냐 했더니 그 안에 보고서랑 그 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 보고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빼겨놓았어. 그런 아니 뭐 보고서든 뭐든 간에 네. 직원이 매일 뇌물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했다는 네. 네.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빨리 종결이 되는 수순을 밟을 게 맞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네. 포토라인 쓰세요, 어. 소환해요, 뭐 이거잖아. 검찰이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만 지금 종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건 어쨌든 3번의 소환은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우리가. 저도 궁금해요. 네. 그거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본질에 집중하자는 네, 거죠. 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조사는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사건도 결론이 안 나는 게 네. 조사 한 번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서면 하나 띡 내고 그것도 그래서 있구나. 저는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은 네. 그 결제판이 아니고 네.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보고를 한다는 아니, 팩트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 그런 상당-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쇼핑백 안에 뭐가 있는지 뭐 있는지는, 그렇게 네, 공격하지 확인을 마요. 자꾸만 무슨 아니, 말만 쇼핑백- 하면 아유 왜 이렇게 급해? 웃읍시다. 동생 같다며. 무슨 난 이런 동생 있어. 민주당의 동생 같아야지 국민의힘에는 어우. 동생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원석 총장님이 네네.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도 특혜도 없다. 네. 맨날 얘기해요. 맨날. 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2번 부르는 게 쉽겠냐. 아, 성역이 있는 겁니다. 성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시죠. 왜냐하면 그 수원지검 입장문에도 그 힌트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다.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아까 똑같은 문장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소환에도. 그 그러니까 문장이 그걸- 있으니까 아, 그게 검찰의 그거를? 입장이 그거니까 네. 이것도 똑같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 얘기예요? 네. 아 근데 이게 뭐 아쉽다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이 터졌어. 네. 그때 뭐 그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은 뭐 사실은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가 아니죠. 뭐 대통령실 직원들이고 혹은 이런 일이 있어서 뭐 받았고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 딱 터지자마자 바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그때 비난을 좀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이렇게 길게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생산하면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맘 내 맘 아니에요 지금. 할 말 한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는 거는 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하나하나 해명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커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더 네. 좋은 거냐?
이 판단은 서로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정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직원인데 무슨 무슨 민원 청탁하려는 사람으로 보여?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그 사람도 그 신원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행정관을. 그런 문제가 또 있잖아.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그리고- 단순히 보기는 네. 좀 어렵다. 아니, 좀 대응이 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어떤 어쨌든. 사건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응을 안 하는 게 또 좋은 사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꼭 뭐 올바름을 떠나서도 네. 그냥 대응 안 하면 그냥 묻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영상이 이렇게 딱 찍혔잖아. 아. 영상이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시는 게 이거 전략적으로 그게 훨씬 더 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네. 대통령실이 내가 이거를 뭉개고 갈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는 걸로 정무장관. 하겠습니다. 정무장관이 막 영상도 지우고 다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아 동생 같은 김비호. 동생 같습니다 지금. 네.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살짝 보죠. 네, 뭐. 태극기 잘못 그림 조감도 탓이다. 아, 역시 이것도 해명이 더 오세훈 문제를 서울시장. 키우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은데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 건립 방침을 네. 밝혔잖아요. 네. 그 뒤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 육아 카페에도 난리가 났어요. 아, 뭐 그래요? 하고 있는 거? 예. 뭐 하는 거냐고 다들 지금. 근데 이제 100억짜리. 오세훈 시장이 이제 직접 KBS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제기되는 논란이 비유를 생각하지 않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조감도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100m 높이이지만 훨씬 더 이제 깃대는 훨씬 더 얇다. 그다음에 110억 원이 총사업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계양대뿐 아니라 그 밑에 많은 부대 시설들이 있는데 마치 태극기 하나에 110억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이 잘못돼서 이제 나 기자실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설명도 하고 아니라는 거를 이해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아니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100m 아, 이거요? 계양대? 아니, 계양대. 태극기가 있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뭐 네. 계양대를 돈을 저렇게 많이 들여서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거기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도 보면 네. 국가 상징 공간에 네. 어떤 국기를 걸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비판이 뭐 국가주의냐 어쩌냐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을 때 태극기가 또 거기에 같이 찍힐 수 있게 어울린다면 100m 한 컷에 안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110억 들여서 어울린다면 110억 들여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이것만이 필요는 110억이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저는 저기 태극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뭐 네. 비판받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국회 본관 앞에 있잖아요. 네. 꽤 높이 달려 있잖아요. 네, 네, 태극기. 네. 그거 제가 볼 때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굉장히 높게 있는데 100m면 안 보입니다. 100, 그러니까 뭐 100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시민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율해서 그림은 나는- 잘 못 그렸네. 지금 봐도 영상을 봐도 서울시에서 그린 겁니다. 그 뭔가 서울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서울시 네,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네. 맨 처음에 딱 그 광고 나온 그림만 보면 주변은 다 아무것도 없어. 그 조만조만한 건물들만 있고 그 아파트만 빡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는 거죠, 아.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좀 수용해서, 네, 상징적으로 그리다 네. 보니까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합니다. 물러날 뜻이요? 아니 돈, 이 그러니까 대학교 그만할 계양대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어.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뜻으로 해서 네, 하셨어요. 물러날 뜻이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왜? 네. 하여튼 요거 물릴 생각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요거는 뭐 시민들 또 찬성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돈 절약 잘해서 시민들도 아까운 세금이기도 하니까요. 네. 잘 적절히 아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요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네. 네. 아, 네. 네. 전당대 좀 잘하고 계시죠? 아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동생 같은 네, 제가 차분한 후보. 만약에 14일 날 네. 네. 저기 안 나오면 14일 날 만약에 통과가 이번 주네. 되면 월요일 날은 출연했어요. 통과 안 제가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정말 그 일시분 아니지만 비하인드를 제가 대방출하고 그래요? 떨어지든 이기든. 제가. 네네. 컷오프 되든 아니든. 네, 그럼. 아, 좋습니다. 컷오프 되면 눈물 흘릴 시간 3분 드립니다. 3분까지. 네.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오.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